자기소개를 할 때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소개 내용 자체가 조금 약간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지원자가 그거를 리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예 다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이 조금 어필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소개에서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치앙을 잇는 거래 번개장터에서 피플팀을 리딩하고 있는 남동득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SK 주식회사, 카카오, 현대자동차에서 약 10년 정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서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좀 많은 다양한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1분 자기소개서라는 게 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면접관 교육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게 지원자와 친밀한 가정을 가져라, 라포를 형성하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뭐 오시는 데에 대해 불편함이 없으신지, 오늘 뭐 컨디션이 괜찮은지, 식사는 하셨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이분이 자기소개를 준비해 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좀 더 준비해온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 조금 더 긴장감이 완화되고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 동안 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전에 당연히 면접관들은 그거를 다 읽어보셨긴 하겠지만 지원자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들, 뭐 자기소개를 했을 때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지 파악을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소개를 할 때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람들은 질문을 할 때 최초에 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질문하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만약에 자기소개서에서 긍정적인 얘기, 성과를 냈던 내용들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질문이 그 성과를 어떻게 내셨나요? 이러한 데서 어떤 걸 느끼셨고 배우셨나요? 라는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소개 내용 자체가 조금 약간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지원자가 그거를 리딩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예 다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이 조금 어필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소개에서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당 직무에서 쓰는 업계 용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그런 용어에 많이 친숙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을 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을 좀 많이 쓰시게 되면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네? 이런 경험이 있나? 궁금함 조금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할 때 마무리는 가급적이면 뭐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강조한 부분들 가지고 뭐 회사에 어떻게 이바지하거나 기여하고 싶다라고 맺어주는 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점과 경험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네?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자기소개를 할 때 뭐 많이 트레이닝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너무 암기한 내용들을 집중하다 보니 자기소개를 많이 틀리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굳이 외워야 할까?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얘기하면 되는데 약간은 현재 그 업무랑 회사랑 그 상황에 관계없는 내용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회사에 지원을 할 때 내용들은 다 회사와 어느 정도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실제로 뭐 회사에서 뭐 지원자의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굳이 자기소개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과 일을 했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나고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일했을 때 조금 더 일하기 힘들거나 좀 부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꼭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성향을 좀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보다는 내가 타인이 어떠한 성향일 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시너지가 난다는 거는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가졌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러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했을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일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과 일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이거 당연히 후속 질문을 통해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일정 관리를 스스로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팀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일정 관리가 안 돼서 뭔가 문제가 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일단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그 다음에 분명히 던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례들 얘기를 했을 수가 있죠. 그거를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현재 조직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이겠다, 부정적이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일하기 싫어한다 라고 하면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한 걸로 인해서 약간 피해를 봤던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걸 가지고 또 후속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죠. 결국은 저는 면접에서 지원자가 실제로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러한 질문들이 약간 1인칭 관점이 아닌 3인칭 관점에서의 영역을 많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객관화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다.